2부.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남는 현실 전략. 공포보다 중요한 건 생존 구조입니다. 여러분, 앞선 1부에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현실을 봤습니다. 전쟁이 멀리서 일어나도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가장 약한 서민부터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민이 무슨 힘이 있느냐? 이미 빠듯한데 뭘 더 줄이느냐?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막연한 공포보다 중요한 건 생존 구조입니다. 전쟁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제유가를 우리가 내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소비 구조는 손볼 수 있고, 우리 몸은 지킬 수 있고, 우리 관계는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생활 방식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어려운 국면에서 중장년 서민 차상위 수급자가 조금이라도 덜 무너지고,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티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가계 비상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평소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쓰던 대로 쓰자. 이러면 뒤늦게 카드값 보고 놀랍니다. 지금은 가계가 스스로 비상체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한 달 지출을 3갈래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절대 필요한 지출. 식비, 약가, 병원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같은 것. 둘째는 줄일 수 있는 지출. 외식, 배달, 군것질, 불필요한 쇼핑, 작은 사치. 셋째는 지금은 멈춰도 되는 지출. 중복 구독, 과한 모임비, 충동 구매, 의미 없는 이동. 이렇게 나누면 머리가 조금 맑아집니다. 지금 같은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쓸데없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2. 둘째, 기름값 오를 때는 이동비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육아 충격기에는 가장 빨리 올라오는 게 이동비입니다. 차를 매일 짧게 여러 번 타는 분, 불필요하게 멀리 장 보러 가는 분, 조금만 갈 곳도 습관처럼 차를 쓰는 분은 이 시기에 돈이 빨리 셉니다. 그래서 이동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가능하면 동선을 묶어서 한 번에 움직이고,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장보기도 횟수를 줄여 몰아서 하고, 가족끼리 차량 이용을 합치고, 불필요한 공회전 습관도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서 짧은 샤워, 차량 사용 절제, 전력 사용 시간 조정 같은 생활형 절약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감 절약은 생활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3. 셋째, 식비를 줄이되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서민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대개 먹는 돈입니다. 그런데 잘못 줄이면 오히려 더 손해를 봅니다. 배달 몇 번 줄이고 외식 줄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대충 때우고 반찬을 너무 부실하게 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확 줄이고 아파도 병원 안 가는 식으로 버티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중장년과 시니어는 영양이 무너지면 근력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비 절약은 굶기가 아니라 구조 조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달 한 번 값으로 며칠치 식재료를 사는 방식, 싸지만 영양 있는 반찬 위주로 짜는 방식, 시장 마감 시간 활용, 가공식품보다 기본 식재료 중심 구매, 계획 없는 장보기 줄이기. 식비는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낭비를 줄이고 기본 영양은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넷째, 병원비를 아끼려다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은 분들이 병원을 미룹니다. 좀 참아보자. 다음 달에 가자. 약 좀 덜 먹자. 하지만 이건 가장 위험한 절약입니다. 특히 혈압, 당뇨, 심장, 관절, 치아 같은 문제는 초기에 관리 안 하면 훨씬 큰 돈으로 돌아옵니다. 중장년 노년층은 건강이 곧 재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는 줄여도 필수 약, 정기검진, 꼭 필요한 진료는 쉽게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건강관리가 최고의 절약입니다. 5. 다섯째, 차상 위수급자는 아는 만큼 덜 무너집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가난할수록 현금보다 정보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복지관, 주민센터를 통해 교통, 에너지, 식품, 긴급복지, 의료, 돌봄과 관련한 지원이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중동 충격에 맞춰 유류세 인하 확대, 가격 상한 조정, 추가 재정 대응 등을 검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취약계층일수록 새로운 지원책이 나오면 빨리 파악해야 손해를 덜 봅니다.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민센터 문을 더 자주 두드리십시오. 복지관, 보건소, 동사무소,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보를 챙겨야 삽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6. 여섯째, 현금이 부족할수록 사기와 충동 지출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는 꼭 이상한 말이 들려옵니다. 지금 원자재가 오르니 여기에 투자하면 된다. 달러가 오르니 이 상품이 기회다. 기름값 오를 때 수익 나는 데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만회하자.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부자에게도 어렵고 서민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특히 생활이 빠듯한 분이 마지막 비상금, 퇴직금, 적금 깨서 무리한 투자나 사기에 들어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대박을 노릴 때가 아니라 돈을 지킬 때입니다. 7. 일곱째, 가족끼리 생존 회의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합니다. 부부끼리, 자녀와 부모끼리, 같이 사는 가족끼리 한 번은 현실 회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몇 달 동안 무엇을 줄일지, 무엇은 지킬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는 누가 언제 탈지, 장보기는 어떻게 줄일지, 난방은 어떻게 할지, 병원약은 무엇이 우선인지, 한 달 생활비 상한은 어디까지인지, 부모님 지원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가족은 각자 불안해하고 각자 돈을 쓰고 나중에 더 크게 싸웁니다. 어려울수록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8. 여덟째, 외로움을 방치하면 경제도 더 무너집니다. 이 포인트는 꼭 강조합니다. 경제 위기 때 돈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과 우울이 같이 옵니다. 특히 중장년, 노년 1인 가구, 배우자와 사별한 분, 몸이 약한 분들은 집안에만 있게 되기 쉽습니다. 교통비 아끼려고 안 나가고, 밥값 아끼려고 사람 안 만나고, 기운 없어서 걷지도 않으면 몸도 마음도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러면 병원비는 더 들고 삶의 의욕은 더 꺼집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완전히 끊어지면 안 됩니다. 돈 안 드는 산책도 좋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고, 교회 성당절도 좋고, 동네 친구와의 짧은 통화도 좋습니다. 관계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인프라입니다. 9. 아홉째, 허리띠를 졸라매되 희망까지 졸라매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약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까지 없애는 절약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만 가면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작은 기쁨 하나, 햇빛 보는 시간, 동네 한 바퀴, 따뜻한 국 한 그릇, 좋은 음악 한 곡, 친한 사람과의 짧은 대화. 이런 것까지 다 끊어버리면 삶을 버티는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너질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품위를 지키며 버티자는 것입니다. 10. 마지막 격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불안하고 서민 살림은 더 팍팍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포가 삶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과 생활을 바꾸는 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고개까지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챙기고 건강을 지키고 정보를 챙기고 사람과 연결되고 서로를 붙들면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힘든 시대라고 해서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크게 벌 때가 아니라 작게라도 지킬 때입니다. 지금은 혼자 버틸 때가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물을 때입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생활 구조를 다시 짤 때입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약한 분들이 아닙니다. 힘든 시대를 오래 견뎌오신 분들입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단단하게 이번 파도도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좌측에 보이는 제 사진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바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된 유튜브 채널 우인의 삶 이야기를 보시면 삶의 의미를 심도 있게 재조명하실 수 있습니다.